이제 슈트를 입기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시즌이라고 해야 되겠지.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소위 라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라이스, 벼, 과학에 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벼는 뭐냐? 기본적으로 벼는 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드 하나의 종자에서 시작해서 자, 유건이나 유화가 출현해서 또 종건 크라운 루트가 형성돼서 이렇게 잎이 초엽, 1엽, 2엽 스프 모양으로 나고 3엽, 4엽, 5엽, 6엽, 7엽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열매는 이걸로 할까요?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 그래서 이 열매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달린다. 요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것을 루트, 뿌리라 하고 복수니까 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상부를 수트라고 합니다. 슈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명 SR율이라고 하죠. 그죠? 요 지상부에 대한 지하부 비중, 이게 유무이기 때 어린 보일 때는 중요하다 이거지. 왜? 묘 소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를 이제 심었을 때 얘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이 모 소질. 그러니까 뿌리가 연약하고 위 지상부만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얘가 양분 흡수도 안 되고 나중에 서려질 염려도 있고 연약하게 자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 소질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요 SR율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드, 종자를 했죠. 그죠? 예, 종자, 시드를 했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을 종건이라고 합니다. 종건, 종자, 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루트 뿌리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머리 산발처럼 나와요. 근데 길지는 않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크라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 한다? 광건, 영어로 하면 크라운, CROWN, 크라운 루트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부는 요게 이제 잎이 두 개가 되면 요게 이제 초엽이라 했죠. 초엽, 1엽, 2엽 이렇게 나온다 했죠. 요 2엽은 스프 모양으로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상부가 생육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된다? 이 광합성이 돼야 된다. PS, 포토, 신세시스, 이 광합성, 이 광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잎은 실제 어느 잎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요 2엽부터 시작을 해요. 하긴 하는데 너무 적어, 이 양은. 근데 이제 문제 같은데, 이 하나 하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요만큼밖에 안 돼. 약하다 이거지. 그러면 실제 잎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3엽부터 광합성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얘부터 이제 요렇게 나면 그 다음에 또 새끼를 칩니다. 잎이 하나 더 나죠. 요걸 뭐라 한다? 요걸 분을, 다른 말로 틸러라고 한다. 또 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틸러, 분을이죠. 그러니까 잎이 두 개 뭉쳐진 것이 하나의 분을입니다. 하나의 새끼를 친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새끼죠. 요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데 발음도. 자, 새끼를 쳤다. 그러면 얘가 일생 동안에 새끼를 과연 몇 개 칠 것인가 하는 거죠. 보통 과거의 농법으로는 40배에서 50배 정도의 새끼를 쳤다. 뭐당 한 포기, 여기 종자 하나를 심어도 마찬가지고 한 포기를 심어도, 한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자 포기의 개념을 봅니다.
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언덕의 힐이 아니고 한 포기. 한 포기는 종자 하나를 심을 경우, 두 개 심을 경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심을 경우 딱 한 자리 같은 장소에 심길 때 이것은 한 포기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이것을 이제 힐이라고 하는 거죠. 힐. 그런데 말입니다. 종자를 싹을 틔웠어. 내가 모판에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육물이 했죠. 그죠? 침종을 해서 발화를 시켜서 육묘 상자에 이만큼 길렀어. 요게 한 20cm 정도 자랐어. 요걸 한 5개, 평균 4개에서 6개 정도를 한 포기씩 이렇게 심는 거죠. 논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심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그러면 요 하나를 뭘 한다? 요 포기를 한다. 힐이라고 한다. 힐. 요걸. 그러면 한 포기당 심기는 각각의 유묘, 어리모, 얘를 뭐라 한다? 어리모라 그래요. 어리모. 어리모인데 요것을 영어로 하면 시드링, S-E-E-D가 뭐였죠? 종자죠. 종자에서 L-I-N-G 붙이면 시드링, 유묘, 어리묘란 거예요. 유묘, 어리모예요. 그래서 한 포기당 몇 개의 시드링을 옮겨 심느냐 중요하죠. 왜? 한 개를 심어 놓으면 얘가 평균적으로 최종적으로 파이널에 가서 우리가 자 이삭을 달면 이삭이 몇 개 달린다 했죠? 몇 개? 자 15개에서 18개 뭐 많게는 20개까지 달립니다. 이삭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20개를 달려고 하는데 얘를 한 개 심는 거하고 한 개에서 1번 한 개에서 시작하는 거 5개, 3번 10개에서 시작하는 거 하면은 어느 게 빨리 갈 수 있나요? 10개를 심는 게 한 포기당 빨리 내가 목적으로 하는 15개, 20개의 이삭을 달 수 있겠죠. 그럼 생육 기간이 짧아지는 거야.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10개씩 많이 심자니 문제가 발생해. 왜? 종자가 많이 들어. 첫째는 종자가 많이 든다. 다량 소비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5개를 또 많이 심으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나중에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분을 수로 보면 요 새끼 분을 얘기했죠? 이 2개가 중에 하나의 분을이다 했죠? 요게 40, 50개 정도 되면 되는데 10개 심으면 뭐 80개, 90개, 많게는 100개까지 돼버려. 100개 되면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많아야 25개, 30개 정도 되면 되는데 100개 되니까 어때요? 막 잎이 이렇게 무성해버리죠. 그죠?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으면 뭐가 문제다? 또 산소가 CO2가 공기가 잘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기가 못 들어가고 또 비가 왔다 하면은 여기에 축축하게 휴미디티, 습도가 높겠죠. 습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습도가 높으면 집안에 예를 들어서 문이 닫혀져 있고 안에 물이 소위 찔찔 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이라고 가정해요. 방. 곰팡이 피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병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병 발생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막 너다섯 개 이래 얘기하는 너다섯 개. 4개 내지 5개. 의 유묘 시드링을 한 포기에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런데 용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뭘 했나요? 종자를 바로 심는 것을 요걸 직파로 한다 했죠. 그죠? 직파로 하고 영어로는 다이렉트 시딩 또는 소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유묘를 뭐를 키워서 4, 5 시드링을 유묘를 한 포기에 심는다. 요걸 뭐라 한다?
이 양이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트랜스플랜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양, 다른 데 보니까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 식은 통상적으로 채소류라든지 이렇게 물이 없는 조건에서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이 논에서는 우리는 이 앙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용어가 다릅니다.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옮겨 심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준비? 프리퍼레이션.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육묘하는 거, 모를 키우는 거는 다 배웠다, 그죠? 배웠는데 옮겨 심는 것까지 배웠어. 그러면 어디다 옮겨 심을 거냐? 그럼 논에 옮겨 심는다. 논은 영어로 패디라고도 하고, 동남아 쪽에서는 로우랜드라고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벼라고 하는 것은 패디, 그러니까 필드. 논은 패디 필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옮겨 심으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어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냥 기계를 갖고 이렇게 막 심으려고 하니까 안 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이제 경운을 한다. 경운은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 경운, 두 번째는 로터리 경운이 있어요. 전기 경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흙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뒤집어 엎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흙이 아래로 가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요걸 전기경운이라고 합니다. 전기경운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 로터리 경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흙이 지면이 있으면 한 10cm 정도, 최근에는 한 10cm 정도에 막 이렇게 생긴 날이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막 섞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굳어져 있는 이 목적은 굳은 입자를 잘게 파인하게 한다. 조그맣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로타리 경운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전기 경운은 뭐죠? 아래의 층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왜 얘를 하느냐 하면, 전기 경우는 왜 하느냐 하면, 로타리 경우만 해도 되는데 전기 경우는 왜 하느냐, 우리가 비료란 걸 주었잖아요. 이 비료란 걸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NPK란 걸 주었어요. 비료란 걸 주었는데 얘를 주보니 흡수한 것은 이 식물체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이렇게 흡수한 것은 식물체 있어요. 그 다음 뿌리에도 일부 있어. 이 못한 애들이 이렇게 물 따라 지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내려가니까 이 아래층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양분이. 특히 이제 미량원소, 철이라든지 Fe,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이런 애들, 미량원소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이쪽에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양분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위로 뒤집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위에 있는 양분이 밑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지금 계속 경작을 했죠. 배를 재배하니까 필수 원소, 그죠? 뭐죠? 요거죠. 9개 하고, 그 다음 북연구철. 요 7개 하고, 얘들이 어디에 여기는 계속 뿌리가 흡수를 해버렸어. 한 15cm까지는. 그러니까 양분이 없어. 어디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다는 게,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믹스 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이 전기 경운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안 되면 다시 갑니다. 자, 배를 계속 재배를 했어. 한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재배를 했죠? 하니까 이 뿌리가 분포하는
부근에 있는 이 양분들, 미네랄들은 질소고 피고 칼슘이고 마그네슘이고 철이고 망간, 붕소고 염소 이런 애들이 다 흡수가 돼 버렸어. 양분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12처방에 의해서 더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12처방에는 이 소위 미량원소 있죠. 북연구철, 망모라 얘들은 잘 안 줘요. 안 줘. 그러면 얘가 지금 작토층이라 그럽니다. 뿌리가 분포하는 층, 경작층 또는 작토층이라 그래요. 그럼 얘들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기가 좀 거시기해. 왜? 이 다양한 비료를 팔지도 않아요. 우리가 수경재배하듯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다? 미량원소란 얘기죠. 미량원소.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작물 생육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화기로 갈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타리, 첫 번째는 전기로 이렇게 뒤집고 두 번째는 로타리로 왁 섞어버려요. 그러면 이 전층에 고르게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그러면 벼 생육에 있어서 또는 작물 생육에 있어서 미량원소가 부족한 걸 방지를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기 경우는 하는 목적이 뭐였죠? 첫 번째는 목적, 양분 공급이죠. 그러니까 작토층 아래에 있는 양분을 위로 공급하는 역할. 또 두 번째는 뭐죠? 흙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하죠. 굳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깨준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라고 가정합니다. 내가 비료를 뿌렸어. 비료가 흡수하는 애는 누구예요? 뿌리죠. 그 뿌리가 하니까 이 아래쪽에 지금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밖에 공급 못 해. 이 아래쪽에 주려고 하면 구멍을 뚫어서 뽕뽕뽕 주사 놓듯이 해야 되죠. 그게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뿌려주고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뒤집으니까 어때요? 양분이 아래쪽에도 갈 수 있죠. 뒤집으니까. 그래서 비료의 시비에 있어서 이제 전층 시비가 된다. 이래 말합니다. 전층에. 요 위를 지표라고 하고 표토라고 하죠. 요거는 아래쪽에는 심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하고 심토, 요 전체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가 한데 골고루 잘 섞인다 해서 전층에 골고루 비료를 한다 해서 전층 시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작물에 있어서 이제 비료를 다 공급 다 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파를 하는 경우, 이양을 하는 경우 이제 얘기가 끝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직파를 했는데 직파 공부를 했죠.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이 직파를 하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자, 첫째는 직파가 어떤 직파냐 하면은 이 종자를 싹을 안 틔우고 그냥 마른 종자를 소독만 해서 파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건조 상태로 한 데서 건답 직파. 이것은 건조한 종자는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 물을 안 담습니다. 그냥 로타리 경우만 하고 논이 건조한 상태에서 파종을 종자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물을 넣고 하는 것은 담수라 그래요. 물이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토양이죠. 그죠? 토양 지표면이고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다. 여기에 종자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파종이 되겠죠? 여기 담수, 우리 담수호 이야기를 하죠? 물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담수직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수직파는 그냥 요래 종자를 발화를 안 시키고 마른 종자를 이렇게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종자 소독을 하고 발화를 시킵니다. 치아를 이렇게 시켜요. 싹이 요만큼 나게
해서 뿌리 놓는 거죠. 뿌리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물 있는데 뿌리니까 수분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까? 이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숨 쉬려고 얘가 뭐 합니까? 이렇게 싹이 먼저 올라오겠죠. 그럼 뿌리는 늦게 나. 숨을 쉬고 난 다음에. 여기 달라요. 건납직파를 하면은 건조한 상태에서 토양, 여기 물이 없는 데라, 여기는. 여기 파종을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충분해. 그러니까 먼저 뿌리를 내리려고 해. 그러면 뿌리부터 내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담수직파를 한 것은 아주 빠르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죠? 빠르잖아. 싹이 먼저 나니까.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하는 노력으로 보면 얘는 물도 안 대도 되고 종자 싹을 안 틔워도 되고 하니까 아주 편하죠. 아주 편해요. 편한데 단점이 있겠지. 어떤 단점? 얘는 건답은 뿌리가 강합니다. 뿌리가 먼저 나니까. 물을 안 댄 상태에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엄청납니다. 잡초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 허비사이드를 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비사이드를 사용하다가 겨울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라? 담수직파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담수직파는 해보니까 전기 경운도 해야 되고 로타리 경운도 하고 균형도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하죠. 그럼 물 대는 것도 좀 어려워. 그런데 파종 딱 해놓고 나니까 위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잡초 발생이 훨씬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여기 시드링이 지상부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적어.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 지금 지상부는 무성한데 아래쪽이 뿌리가 약하죠. 그래서 이제 뿌리가 약한 거라. 그러면 잘 쓰러지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도복 문제가 발생한다. 쓰러짐, 영어로는 LODGING, 라징이라고 합니다. 라징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두 개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올 직파, 이양, 재배법에 관해서 공부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자 질문 갑니다. 나는 편하게 농사 짓고 싶다. 편하게. 근데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그냥 여름에 더울 때는 일 안 하고 편하게 쉬고 싶다 할 때는 어떤 농업? 아니 이제 이양하고 직파하고 둘 중에서 하라면 이양을 하는 게 편하겠죠. 처음에는 싹 틔워서 못 길러서 옮겨 심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다 편해요. 잡초 방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양할 경우에는 초기에 모를 길러서 옮겨 심고 나고 물만 관리 잘 하면은 이게 거의 일이 끝나요. 근데 잡초 좀 나는 거는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물이 1차적으로 잡초를 방제를 해주죠. 자, 잡초 방제 한번 볼까요? 자, 잡초 방제, 위드 컨트롤. 위드 컨트롤은 첫째는 물이 합니다. 둘째는 제초제가 합니다. 그죠? 허비사이드. 세 번째는 생물이 합니다. 생물 중에서 누가 할까요? 오리, 왕우렁이, 그죠? 그 다음, 미꾸라지, 그 다음, 가재, 개, 수생생물도 등등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잡초 방제를 하는데 물이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다. 어젯밤 물이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뭐였느냐? 잡초 못 나게 했다. 이건 알아.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은 일반 논에서 잡초가 못 나느냐? 20cm입니다. 20cm 담수가 되면은 잡초가 아예 못 납니다.
예. 지금 우리 논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20cm 물 대려고 하면 물이 없어요. 그죠? 물 댈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해. 그 몇 cm냐? 생육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 잡초가 많이 발생할 때는 5에서 7cm 정도 하면 많이 합니다. 평균 5cm 정도 한다고. 그 정도만 해도 뭐 한다? 잡초 방제는 거의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논이라고 하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이래요. 그러면 전기 경운하고 로타리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을 5cm, 7cm 된다고 됐는데 여기에는 0cm야. 여기는 10cm야. 이 갭이 얼마예요? 높낮이가 10cm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 물을 댔지만은 어때요? 잡초가 나는 거예요. 어디? 여기는. 뽀송뽀송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삐죽삐죽 올라와. 잡초들이 삐죽삐죽. 그러면 나중에 뭐에 의존해야 된다? 제초제에 의존해야 돼. 물 갖고 안 되더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수생 생물 가지고 왕우렁이 투입하자. 해보니까 왕우렁이 투입하니까 왕우렁이는 물이 있는 곳으로만 옮겨 다니지 물이 없으면 이동을 안 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위에 있는 거 균평 작업이라 그래요. 다 고르게 쫙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잡초 방제하다가 등굴 다 흰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친환경 인증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체의 제초제 못 씁니다. 제초제 못 쓰니까 이게 왕우렁이에 거의 의존하는 거지. 왕우렁이에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은 막 중간중간에 막 잡초가 많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허리 휘는데 이래가지고 잡초 방지하고 계신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균평 작업을 쫙 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뭐다? 균평 작업이라 하고 요것을 이제 균평기라 그래요. 균평기. 쫙 고르게 해가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소 뒤에 썰애를 달아서 이렇게 하곤 했지만 요즘 기계가 잘 나오고 뭐까지 나오느냐? 레이저로 딱 해서 높이를 딱 맞춰요. 그 레이저 균평기는 한 2, 3cm 밖에 차이 안 나. 그렇게 해놓으면 한 번만 해가 될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균평 작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잡초 방지했는데 이 제초제는 그럼 어떤 제초제가 있느냐? 나온 김에 조금 알고 갑니다. 첫째는 이제 토양 처리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부에 경접 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처리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뿌려서 그냥 로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뿌려놓고 아예 수분이 공급됨으로 해서 아래쪽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이 토양 처리제예요. 이거 쓰면은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지하수 오염 다 되겠죠.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접 처리제라는 게 있어요. 경접 처리제는 잎에만 작용을 해. 좀 컸을 때 쫙 스프레이하면 잎에만 먹고 나머지 토양에 된 것들은 이제 반감기가 있어서 다 이제 독성이 감소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접 처리제를 치면은 이 제초제 중에서도 독성이 좀 약하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치야 될 경우면 경접 처리제를 살포하라. 이게 답니다. 이제 우리 비어재배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용어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자, 중요합니다. 자, 종자에서 처음에 나오는 뿌리를 종건이라 한다 했죠. 그죠? 탤런트 아나운서 누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분은 성씨가 이렇죠. 그죠? 네. 종건 크라운 루시입니다. 종자근 처음에 나오는 거. 처음에 나오는 거는 종자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죠? 영어로는
그냥 세미날 루시라고 하고, 옆에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크라운 루시라고 하는데,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종건 다음에 관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처럼 나온다? 머리를 우리 기르면은 산발한 것처럼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화분과는 뿌리가 어떻다? 완전 머리를 이렇게 우리가 감을 때 하면 머리 긴 사람들 산발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이게 이제 화분과의 특징이에요. 뿌리가. 됐죠? 그 지상부 잎은 얘들이 이렇게 칼날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요 잎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잎을 이제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 그 다음에 요게 볼록한 부분이 있더라. 요게 이제 줄기예요. 줄기는 스템 또는 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 줄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잎집이라고 그러죠. 잎집. 영어로 하면 립 시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칼날처럼 나온 건 날, 브레이드라고 하죠. 우리 그 선풍기 날, 브레이드를 할 때 엽신이라고 하다고, 잎 몸이라고, 실제 몸이니까 이 몸, 영어로 하면 브레이드, BLAD입니다. 브레이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광합성의 80%, 90%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엽신, 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잎집에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하얗게 돼서 갈색으로 돼가 요렇게 붙잡고 있는 애가 있어요. 요 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것을 엽이 귀자입니다. 그건 오리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게 뾰족한 혀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필름처럼 생겼는데, 얘는 뭐이죠? 혀처럼 생겼죠. 그래서 엽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귤, Ligule, 리귤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리귤은 왜 필요하냐? 엽설은 거기에 비가 내렸을 때 수분이 이쪽 잇몸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잎집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개미라든지 벌레, 충들이 또 들어간다든지,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귀처럼 생긴 얘는 딱 이렇게 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서 이 몸이 태풍이나 바람 또는 비에 의해서 이렇게 축 늘어지지 말려고 딱 잡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이 잎은 잎 나름대로의 모든 영양을 총동원해서 모든 소기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시기, 누구야, 개똥아, 저 논에 가서 피 좀 뽑아라 했어. 이제 배가 이래 있어. 배가 있는데, 피 뽑아라 했더니만, 피가 뭔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가니까 얘가 뻥뻥 뚫려 있어. 뭐 뽑은 거예요? 피를 다 뽑아본 거. 그럼 난리 나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피라고 하는 영어로 바냐드, BARN, YARD, 그라스. 바냐드 그라스. 얘는 뭐 같다? 잎귀와 여기 귀와 잎혀가 없다. 그리고 특징은 벼보다 아주 생력이 왕성해요. 잘 자라. 잎도 커.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가 아주 왕성해. 벼는 요만해. 근데 피는 이만해. 잎도 커. 키도 커. 이게 피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하면은 여비와 잎혀가 있고 그의 차이이지만 바깥에 형태적으로 보면 이렇다 해서 이걸 정확히 알고 심겨져 있는 논에 가서 피를 뽑는 우를 범하면 진짜 피 뽑는 겁니다. 그죠?